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이상대 수석연구원입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 자율작업 농기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주제는 오늘 자율작업 농기계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안에 핵심적인 내용은 자율주행 트랙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주제를 자율작업 농기계인데도 불구하고 자율주행 트랙터 쪽에다 포커스를 좀 맞춘 이유는 잘 아시는 것처럼 자율작업 트랙터가 농기계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기술적으로도 자율주행 트랙터에서 개발되는 기술이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트랙터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선 자율작업에 대한 개념인데요. 농기계의 자율작업에 대한 개념은 아직은 정확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서, 이제 한국에서죠. 한국에서는 농림부에서 이 개념에 대한 정의를 좀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개념에 대해서 보시면 작업자가 직접 조작하지 않아도 지형 환경을 인식해서 스스로 주행하며 농작업이 가능한 첨단 농기계 기술을 트랙터에 적용한 것, 또는 농기계에 적용한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구성을 보시면 자율주행을 위한 기존의 트랙터 또는 농기계가 되겠죠. 여기에 고정밀 추기 시스템인 GPS 모듈, 그리고 핸들이나 유압 실린더 등을 조작하기 위한 조향 제어 모듈, 그리고 경로 생성 및 모니터링을 위한 주행 제어기 등을 장착해서 자율주행이 기능이 부여된 것을 얘기를 하긴 합니다. 그리고 자율주행 트랙터를 설정된 경로 또는 환경인식을 통해서 농작업 환경에서 스스로 주행하면서 경운, 정지, 시비, 운반 등의 무인 농작업을 수행하는 무인 농작업을 위해서 자율주행 기술이 필수적으로 필요한 기술로 정의를 좀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들이 좀 정의가 필요한 이유들은 최근에 이 관련된 기술들이 이미 좀 상용화돼서 나오고 있고요. 이런 기술들이 실제로 농민들이 활용하게 되고 이에 대한 수요들이 많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개념들을 정의하고 이런 개념의 정의에 맞게 제품들을 개발하고 또 기술을 표준화해서 그 기술을 확산하기 위한 노력들도 함께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이 자율주행에 대한 개념은 자동차 쪽에서 이미 많이 좀 정의가 돼 있고 실제로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대표적으로는 테슬라 같은 자동차에서 이 기술들이 많이 활용이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자동차 같은 경우는 이 기술을 6단계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 레벨 0에서부터 시작해서 레벨 1, 2, 3, 4, 5까지 구분을 좀 하고 있고요. 레벨 0에서는 비자동차, 그러니까 운전자가 모두 운전을 하는 상태를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레벨 1에서는 운전자를 지원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운전자가 운전을 하고 간혹 조향이나 또는 이제 속도를 줄이거나 아니면 늘릴 때 이런 지원하는 기능이 포함되는 것을 레벨 1이라고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부분 자동화인데요. 운전자가 역시나 운전을 하고 있고 이때 조향이나 가감속 등을 다 자동화해서 지원해 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최근에는 이제 레벨 3까지 좀 이제 사용화돼서 나오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요. 운전자가 운전을 좀 하게 되는데 단지 제한된 조건에서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태를 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전자가 언제든지 이 자율주행 환경에서 벗어나서 직접 운전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만들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레벨 4는 조건부 완전 자율주행인데요. 특정 구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주행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고속도로 주행할 때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레벨 5는 완전 자율주행을 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자동차에서 사용되는 이런 자율주행의 개념들을 농기계에서도 사용을 해서 자율주행 개념을 좀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농기계 쪽에서는 다음과 같이 5개 수준으로 자율주행 단계를 구분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 농기계에서는 자동차하고는 좀 다르게 자동차에서는 운전만, 그러니까 주행만 하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율주행이라고 해서 좀 세분화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농기계에서는 운전을 하는 것, 아니 또 주행을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주행을 하면서 어떤 특정 작업, 경운이 됐든
파종이 됐든 방제가 됐든 수확이 됐든 이런 특정 작업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는 그런 작업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농기계 분야에서 자율주행 개념을 구분할 때는 주행까지 되는 자율주행이 되는 부분과 작업까지 작업이 되는 것까지를 좀 구분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0 단계에서는 원격 제어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리모트 컨트롤러를 이용해서 무선으로 제어하는 단계를 원격 제어식이라고 해서 레벨 1, 0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레벨 1에서는 자동 조향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자동으로 직진 주행을 하는 부분만 얘기를 하죠. 직진 주행을 할 때 자동으로 이 직진 주행을 컨트롤할 수 있으면 자율주행 1단계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율주행 2단계에서는 직진뿐만 아니라 회전하는 것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경로를 좀 생성을 하고요. 직진 주행을 하고 또 턴해서 회전까지 같이 할 수 있게 된다 그러면 이때는 자율주행 2단계에 해당되는 기술이라고 저희가 표시를 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자율 작업 단계인데요. 이 단계는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자율주행 2단계, 자동으로 경로를 생성하고 또 추종하고 그러니까 회전까지 할 수 있는 단계뿐만 아니라 작업기까지 같이 컨트롤 할 수 있는 단계가 자율주행 3가 해당이 됩니다. 실제 농기계에서 자율 작업을 한다고 하면 자율 작업 레벨 3 정도에 해당이 돼야 실제로 자율 작업을 할 수 있는 농기계라고 그렇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레벨 4, 그러니까 무인 자율 작업을 얘기를 하는데요. 이때는 인공지능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농기계가 완전 자율로 움직이는 단계를 얘기하고요. 실제로는 운전석이 필요가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무인 자율 작업의 레벨 4라고 했을 때는 거의 로봇에 가까운 단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에서는 한국에서죠. 한국 같은 경우는 이 자동 조향 레벨이 되는 자율주행 레벨 1단계까지는 상용화돼서 지금 제품이 나와 있는 상태고요. 레벨 2, 그러니까 자율주행 레벨 2까지 지금 상용화하기 위해서 지금 제품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연구는 자율 작업 레벨 3에 해당하는 자율 작업에 관한 연구까지 지금 수행을 좀 하고 있고요. 해외에서 뭐 대표적으로 이제 뒤에서 이제 자료에 보실 텐데요. 존디어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되는 제품까지 상용화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뒤에서 이제 트랙터에 관한 자료들 말씀을 드릴 때도 이 자율주행 개념에 맞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율 작업 농기계가 되기 위해서는 뭐 큰 게 필요한 요소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한 4가지 정도를 좀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자율 작업이 되기 위해서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자율 작업을 위한 광역 경로 생성입니다. 그러니까 광역 경로 생성이라고 하면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이 자율 작업 농기계가 집에서부터 농지까지 가는 길을 탐색을 하고요. 그 길을 따라 움직인 다음에 농지에 가서 농지 안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까지 경로를 생성하는 과정들. 그러니까 전체 트랙터가 작업을 수행하고 작업을 마치고 돌아올 때까지 경로를 생성하고 추종하는 그런 기술을 광역 경로 생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장애물을 회피하기 위한 지역 경로 생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광역 경로 생성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중간에 특정한 장애물이라든가 아니면 위험 요인을 만나면 트랙터가 멈춰야 될 필요도 있고요. 아니면 트랙터가 경로를 바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험 상황이나 특정 상황에 맞게 경로를 수정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바로 지역 경로 생성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경로 추정이죠. 앞에서 말한 광역 경로나 지역 경로가 생성이 되면 그거를 잘 추정해서 따라가는 것을 바로 경로 추정 기술 제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특정한 환경을 맞닥뜨렸을 때 이 차량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경로 추정 제어 기술에 포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이 작업기를 제어하는 부분이죠.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농기계들은 어떤 특정한 농작업을 하기 위한 기계이기 때문에
이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기를 제어하는 게 중요하고요. 특히나 트랙터 같은 경우는 동력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작업기, 이제 부속 작업기라고 우리가 얘기들을 하는데 부속 작업기가 어떤 작업기가 붙느냐에 따라서 작업을 하는 종류가 달라집니다. 그리고 이 작업하는 작업기에 따라서 이 작업기를 통해서 제어하는 방식이 또 달라지기 때문에 이 제어기, 작업기의 제어기가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자율 작업이 가능한 트랙터에는 다양한 센서들이 좀 붙어 있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360도 라이다도 쓸 수가 되겠고요. 그리고 레이더도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울트라소닉 센서 같은 것도 사용을 하게 되는데 여기 라이다나 레이더나 울트라 초음파 센서 같은 경우는 다 근접, 그러니까 지역 경로를 생성하기 위한 데 사용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어떤 특정한 위험 요소라든가 아니면 장애물 같은 것을 미리 감지를 해서 그거를 회피하기 위한 데 사용이 되고요. IMU 센서 같은 경우는 트랙터 자체의 자세를 제어하기 위한 데 사용이 되죠. 그래서 트랙터가 기울어진다든지 아니면 원래 위치에서 좀 뭐 슬립이 발생한다든지 하는 것들을 직접 측정을 해서 트랙터가 올바른 자세로 이동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센서가 되겠고요. RDK GPS 같은 경우는 고정밀 GPS라고 해서 약 10mm, 10cm 미만, 뭐 최대 요즘은 2cm까지도 정밀도 정확하게 그 경로를 생성하고 추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트랙터의 앞부분이나 뒤쪽에 카메라를 달아서 실제 이 트랙터를 관제하는, 그 모니터링하는 사람이 실제 영상을 보면서 트랙터 주변의 환경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기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트랙터에서는 브림과 같은 그 여러 가지 센서들을 이용해서 자율주행이 가능하고 안전하게 자율주행을 할 수 있도록 환경을 좀 제공해 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트랙터들이 실제로 이렇게 자율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이제 단계별로 진행하는 프로세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밑에 보면 그 순서가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인지입니다. 이것은 트랙터에 달려있는 여러 가지 센서들의 정보들을 확인을 해서 트랙터가 자기가 갖고 있는 센서들을 활용해서 주변 환경들, 그리고 자기가 경로를 인식해야 될 환경들을 인식하는 그런 과정이 되겠고요.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제 두 번째는 탐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자기가 생성된 경로에 따라서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현재 위치를 또 탐색을 해서 어떻게 이제 작업을 수행할지 경로를 생성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광역 경로나 지역 경로를 생성을 해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 매핑을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실제로 이제 이동을 하면서 광역 경로상의 세부 경로에 대한 그 경로를 계획을 세우고 실제 그에 따라서 트랙터가 이제 작동을 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는 실제 이제 트랙터가 출발을 해서 이 경로를 추정하면서 실제로 명령받은 작업을 수행하는 단계를 거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이 자율 작업이 수행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율 작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첫 번째가 자율 작업을 위한 이제 경로 생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동차하고 좀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면 트랙터는 이 광역 경로를 생성할 때 실제로 그 농가에서 농지까지 이동을 하고 농지 안에서 작업을 하게 되는데 그 가는 경로를 생각을 해보면 농기계 같은 경우는 도로도 이용을 하게 되고요. 농로도 이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농지에 들어가서 어떤 이제 특정한 작업을 수행하게 되어 있는데요. 따라서 자동차와 같은 기능의 자율주행 기능이 필요하고요.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도로도 실제 주행을 해야 되고 그 중에서도 또 아주 좁은 농로 같은 것들도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조금 더 난이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농지에 도착해서는 그 농지 안을 어떤 식으로 작업을 할 건지를 경로를 추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도로를 이동할 때에 필요한 자율주행 기능과 실제 농지 안에서 자율주행을 수행하기 위해서 하는 기술들이 좀 구분돼서 할 필요가 있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이동 경로를 생성하기 위한 광역 경로 생성을 하는 기술과 이 각각 경로상에서 생기는 특정한 문제들 아니면 장애물을 회피하거나 위험들을 회피하기 위한 기술들로 따로 구성을 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도로나 농지를 통해서 도로나 농로를 통해서 이제 작업을 하기 위한 농지에 도착을 하게 되면 농지 안에서 어떻게 작업을 할지를 이제 구성을 해야 되는데요. 그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가 농지 경로를 어떻게 탐색을 하고 또 농지에서 회전을 어떻게 하는가도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트랙터 같은 경우에 회전하는 기술을 대표적으로 한 3가지 정도 구분해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C 타입, X타입, R타입 에서 이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이 회전 타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실제 작업 효율이 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농지의 형태나 아니면은 이 경로를 생성하는 방법에 따라서 회전 방법도 어떤 식으로 조합을 해야 가장 효과적인 작업을 할 수 있는지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인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회전 방법뿐만 아니라 농지에서 이제 트랙터가 작업을 할 때 라인별로 이렇게 작업을 하게 되는데 이 라인 선정을 어떻게 하는지가 또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이 라인을 순차적으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요. 아니면은 하나씩 건너뛰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2칸씩 건너뛰어서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작업을 했다가 제일 가운데 쪽으로 들어가서 작업을 했다가 다시 또 밖으로 돌아 나오는 방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의 패턴들이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트랙터가 회전하는 방식하고 이 작업 경로를 생성할 때 경로를 하는 라인을 선택하는 방법들을 좀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 2가지의 조합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작업 경로의 효율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효율을 좀 따지는 가장 기본적인 이유는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농지의 모양이 다 다릅니다. 딱 직사각형으로만 생겨져 있다고 그러거나 정사각형 모양으로만 되어 있다고 그러면 이런 경로를 특별히 고민할 필요가 없겠죠. 하지만 아시는 것처럼 농지의 모양은 사각형일 수도 있고 원형일 수도 있고 아니면 불특정한 이런 모양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농지 안에 어떤 장애물들이 좀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형태에 따라서 이 작업 경로를 정확하게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 경로를 생성하는 기술, 그리고 회전하는 기술들이 적당히 조합이 돼야만 가장 효율적인 작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건 논문의 결과를 좀 가져온 건데요. 이 작업 경로를 어떻게 생성하느냐에 따라서 효율이 좀 달라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A번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작업 효율이 FTE가 이제 그 효율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76.1%입니다. 근데 실제 제일 효율이 좋은 거는 C타입으로 작업을 수행했을 때 효율이 가장 좋은데 그때는 88.3%죠. 그럼 작업 효율이 한 10% 정도 차이가 납니다. 그럼 여기서 작업 효율이라는 것은 이동 거리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거리를 10% 이상 더 트랙터가 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이렇게 10% 이상 더 이동을 하게 되면 그만큼 더 시간도 많이 걸리고, 연료 소모량도 훨씬 더 크게 되기 때문에 비효율적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처럼 가구당 경지 면적이 한 1.5헥타르 정도 되는 데다 그때는 이런 작업 경로를 어떻게 생성하더라도 10%니까 그렇게 차이가 안 날 겁니다. 하지만 캐나다 같은 경우에는 가구당 경지 면적이 약 200헥타르가 정도가 되고요. 캐나다 같은 경우는 약 한 300헥타르가 됩니다. 그럼 100헥타르만 돼도 가로 길이가 1km, 세로 길이가 1km 정도 되는데 여기서 10% 거리상 10% 정도 차이가 난다는 얘기는 엄청난 차이죠. 작업 시간도 상당히 차이가 나고 연료 소모량에 있어서도 엄청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자율 작업을 할 때는 이 경로 생성을 하는 기술이 아주 중요하게 되고 여기에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술 같은 것들이 적용이 돼서 아주 관련된 기술들이 활발하게 연구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 작업 경로 생성하는 기술에 대해서 존디어 쪽에서 좀 좋은 자료가 있어서 동영상을 보시면 이해하기가 조금 더 좋을 것 같습니다. What if you could make a perfect headland turn every time, all day long? With AutoTrack Turn Automation, you can. Our innovative solution automatically controls the entire headland turn, raising or lowering of linkages at exactly the right time and position in the field.
for a perfectly consistent crop growth and health at Headland. Turn Automation integrates John Deere AutoTrack automatic steering and headland management into 6R to 9R tractors, reducing input costs for seed, fertilizer and fuel. Turn Automation manages all tractor and implement functions with ease and precision. With the new intuitive Generation 4 displays interface, setup is easier than ever before, showing you which steps you've finished and which ones are left to set up. Easily change turn direction or the number of skips and preview upcoming turns. Even the most skilled operators benefit from this automation. A perfect headland turn every time. Get ahead with AutoTrack. 네, 동영상에서는 지금 존디어사의 오토 가이던스 시스템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서 실제 이제 그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트랙터에 오토 가이던스라는 키트를 달아서 자율주행이 가능한 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레벨 2에 해당되는 것까지, 그러니까 직진주행과 턴까지, 회전까지 가능한 기능을 제공하도록 되어 있는데, 존디어사에서 제공하는 제품들을 보면 한 4가지 정도로 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기준은 이 자율주행 정확도로 구분을 하고 있는데요. 가장 낮은 수준이 자율주행 오차가 한 40cm 정도 나는 기술이 있고요. 그리고 기본이 되는 것이 약 30cm, 그리고 두 번째로 높은 게 10cm까지 오차가 발생하는 게 있고, 가장 그 정밀도가 높은 게 RTK GPS를 이용해서 2cm까지 정확도가 높은 그런 기술도 있습니다. 이렇게 자율주행 기능들을 좀 오차 범위에 따라서 구분을 한 이유는, 어떤 농작업은 그렇게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은 농작업도 있고요. 또 아주 또 정밀도가 높게 요구되는 작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순하게 그냥 운반 작업이나 이동 작업만 할 때는 그렇게 높은 정확도가 필요하지 않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쟁기 작업이나 로타리 작업을 할 때는 뭐 오차가 조금 발생을 해도 큰 문제가 없기 때문이죠. 근데 반대로 피복 작업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비닐을 씌우는 작업이나 아니면 파종을 하는 작업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차가 많이 발생하면 그 작물들이 삐뚤삐뚤하게 심어지기 때문에 정확도가 높은 이 장비들을 사용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광역 경로가 생성되고 나면 지역 경로를 생성하는 기술도 이제 중요하게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장애물을 좀 발견했을 때 트랙터가 좀 멈추는 기능입니다. 사실은 여기 이 그림에서는 트랙터가 옆으로 이제 이동할 수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장애물을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 자리에 멈추고 사람이 와서 이제 장애물을 치워줄 때까지 이제 정지해 있게 되는데, 이런 그 과수원이 아니고 넓은 뭐 밭이나 논에서 작업을 할 때는 이 장애물을 피해서 이동할 수 있는, 경로를 생성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역 경로를 생성하는 기술만큼 지역 경로를 생성하는 기술, 그리고 특정 상황에서 이걸 회피하는 기술도 중요하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부속 작업기에 이제 제어 있는데요. 이 자율 작업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트랙터에 장착되는 작업기를 트랙터에서 자동으로 제어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하고 작업기를 만드는 회사하고 다 달라요. 그러면 트랙터하고 작업기하고 통신을 하려면 이 작업기하고 트랙터 사이에 연결하는 그 제어 장치에 표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에 대한 표준이 바로 ISO 버스라고 하는 기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트랙터를 만드는 회사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작업기를 만드는 회사들은 다 이 ISO 버스 표준의 규격에 따라서 통신을 할 수 있도록 규격을 통일하고 있고요. 이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자료가 다음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This is Paul. Paul is a farmer. He loves working in the fields, even though farming isn't the easiest job. For example, when tractor, terminal and implement from different manufacturers do not work together smoothly.
Non-standardized electronics, poor compatibility. For Paul, it's frustrating. What can he do? His neighbor told him about Isobus. Isobus is a norm and technology. It defines a standard and is, so to speak, the language between tractor, terminal and implement. With an Isobus compatible terminal, Paul can control several Isobus compatible implements cross-manufacturer. By looking for common functionalities between the different Isobus products, Paul can save time and money, reduce setup times, increase user-friendliness, improve safety. There is finally a clear view in the cab. Paul is thrilled. Can he get started immediately via plug and play using the standardized 9-pin plug? His neighbor has an important tip on this. Before Paul starts, he needs to know what works in which detail and with what. So which implement can be operated with the tractor's Isobus terminal, and which functionalities are supported by the combination of vehicles? The AEF Isobus database knows the answers. Here, Paul can find all AEF-certified Isobus products. He gets information about Isobus functionalities, and he can check the compatibility of Isobus products. He is playing it safe. Paul is thinking, in future he should only buy AEF-certified Isobus products and pay attention to the compatibility of the functionalities. To do this, he checks the AEF Isobus database. This gives him investment security when making purchasing decisions and saves him a lot of trouble during the season. Paul, do you have anything to add? Farming is not the easiest job, but it can be the smartest with Isobus. You want to work as smart as Paul? aefonline.org. 네, 이렇게 트랙터에 부착된 부속 작업기를 자동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지만 자율 작업 트랙터에서도 이 트랙터가 자동으로 작업기를 제어하면서 특정 작업을 수행할 수 있기 때문에 ISO 버스 규격에 맞게 제작된 부속 작업기를 사용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 AEF라고 하는 곳에서 이 ISO 규격에 맞게 이 부속 작업기들이 제작이 됐는지를 인증을 해주고 인증된 그 제품만이 이 자율주행이 가능한 아니면 자동 제어가 가능한 트랙터하고 연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지금 저희들이 자율주행 기능 중에서 자율주행 레벨 1과 2에 해당되는 부분, 그러니까 직진주행과 이 자율주행 트랙터가 자동으로 회전할 수 있는 기능까지 포함된 기술들은 보통 이 키트를 적용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기능이 전혀 없는 트랙터에도 이 키트를 적용을 하게 되면 자율주행 레벨 1 또는 2에 해당되는 기능 등을 활용할 수 있게 되고요. 이렇게 하면 이런 기능이 적용이 되게 되면 농민들이 아주 쉽게 트랙터를 제어할 수 있고 운전해서 효과적으로 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러한 제품들이 많이 좀 사용이 되고 있고 실제 농민들도 많이 활용을 하고 있어서 이에 관한 동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집 56마력에 자율주행 키트를 달았습니다. Aren't you tired of the drama? You use your words like they are knives. 참고로 저는 휴립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올해 형이 추수하느라 바빠서 이번에 휴립을 제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처음 해보는데 과연 형씨가 휴립을 잘했을까요? 이 안개가 거치면 형씨의 작품이 나타납니다. 보시죠. 와, 잘하지 않았습니까?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확실히 자율주행 키트가 직진 성능이 너무 좋아서 쫙쫙 뻗습니다. Go on and shoot me down. I will always get up again. You're looking at me so cold. Get over yourself, are you for real? Why are you looking at me so cold? One's love is now we're enemies. You try to make yourself feel better by taking me down. Once I fell, but now I'm strong. I'm ready for the rematch. Shoot me down, don't you know I get up? Yeah, baby, I will fight. No, there ain't nothing stopping me. I'm bulletproof, I won't fall. I'm bulletproof, no one shoot me down. I will always get up again. Shoot me down, don't you know I get up? Yeah, baby, I will fight. No, there ain't nothing stopping me. I'm bulletproof, I won't fall. I'm bulletproof, go on, shoot me down. I will always get up again. 직사각형인 논에서는 정말 좋습니다. 쫙쫙 가줘요. 한번 A와 B만 설정해 놓으면 자기가 알아서 무한대 직선이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간격은 제가 설정한 간격입니다. 저는 지금 현재 1600 맞춰놨거든요. 1.6m. 그래서 1.6m마다 간격으로 선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가고 싶은 곳에 진입만 하면 자기가 알아서 쭉쭉 가게 됩니다. 이 스타트 할 때 자세 잡는 게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잡기보다는 얼추 맞춰서 들어간 다음에 자율주행으로 자기가 맞춘 다음에 다시 후진으로 와서 스타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닐이 이렇게 될 일이 없죠. 자기가 맞췄으니까. 한 곳, 안 한 곳, 안 한 곳, 한 곳. 이 표시가 딱 티가 나기 때문에 맞춰서 하시면 돼요. 네. 보통 이런 자율주행 키트들은 구성품들이 좀 정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컨트롤 터미널이라는 것이 좀 설치가 되고요. 두 번째는 스티어링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앵글 센서가 지금 앞 타이어 쪽에 들어가서 실제로 이게 각 조정이 잘 되고 있는지 볼 수 있게 돼주고요. 네 번째는 IMU 센서가 들어가서 위치나 자세 제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뭐 GNSS나 5G 또는 라디오 이렇게 센서를 통해서 GPS 신호를 수신해서 정확하게 위치를 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율주행 키트들이 좀 중요한 이유는 기존의 농기계들이 자율주행 기능이 없는 트랙터 같은 경우에도 이런 키트들을 달게 되면 아주 높은 수준의 자율주행 기능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최근에 많이 제품화돼서 상용화되고 있는 그런 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그 국내죠. 한국에서 지금 자율 작업 트랙터 기술 개발 상황을 좀 보여주는 동영상이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좀 개발하고 그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좀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적한 시골밭을 연상케 하는 이곳에서는 미래 농업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데요. 밭 한켠에 서 있는 이 트랙터가 연구진에게 주어진 과제. 과연 이들은 어떤 연구를 하는 걸까요? 얼핏 봐서는 일반 트랙터와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모습. 하지만 운행을 시작하면 그 진가가 나타난다고 합니다. 트랙터의 시동을 켜고 연구원이 내린 후 사람의 조정 없이도 안전하게 운행하는 트랙터. 그렇습니다. 이 트랙터는 바로 운전자 없이 스스로 운전하는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발한 자율주행 트랙터는 지금 업체하고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크게 두 가지 기술을 접목한 자율주행 트랙터입니다. 하나는 영상으로 추종할 수 있는 경로를 인식을 해서 자율주행하는 기술과 보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GPS를 활용해서 미리 설정된 경로를 따라서 추종할 수 있는 그런 자율주행 기술 두 가지가 좀 접목되어 있는 기술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랙터는 농사를 지을 때 밭을 갈거나 풀을 벨 때 사용하는 농기계입니다. 이 기계를 능숙하게 다룰 수 있다면 작업의 효율을 높일 수 있죠. 하지만 농사 초보자에게 이는 쉽지 않은 일. 이렇게 스스로 운행하며 농사일을 해내는 트랙터가 있다면 더욱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사람이 조종하지 않아도 스스로 방향을 바꿔가며 안정적으로 밭을 갈아주는 자율주행 트랙터. 연구진은 트랙터 자율주행을 위해 두 가지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하나는 GPS 센서를 활용한 운행입니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장치에 트랙터가 경운해야 할 구역과 선회 방식 등을 입력하면 사전 경로가 설정되고 이를 따라 주행하죠. 또 다른 방법은 카메라를 이용하는 겁니다. 딥러닝을 통해 경운된 곳과 그렇지 않은 곳의 경계를 학습한 후 트랙터에 장착된 카메라를 통해 실시간으로 영상을 분석하며 경운 작업을 수행합니다. 저희가 작업 폭하고 그다음 작업기 높이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상황들을 저희들이 셋업을 해주면 그것들 토대로 안전하게 선회하고 직진하고 어떤 작업들을 다 수행할 수 있게끔 시스템은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앞에 달려있는 카메라하고 카메라를 통해서 얻어진 정보들을 토대로 제어기 쪽으로 조향 신호를 보내주면 앞서 이제 설치되어 있는 그 조향 밸브라든가 조향각 센서를 토대로 저희들이 이제 제어할 수 있는 시스템처럼 저희들이 활용할 수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농사의 편의성을 높여줄 자율주행 트랙터. 인력 부족과 초보 농업인의 경험 부족으로부터 오는 문제를 해소하며 농촌의 변화의 바람을 불러올 수 있을 텐데요. 연구진은 기술의 상용화를 위해 안전성과 정확도를 높여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네. 국내에서는 이렇게 지금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되는 작업기술들을 좀 개발을 해서 상용화하기 위한 노력을 좀 현재 하고 있고요. 이러한 기술들은 아무래도 기술에 대한 안전성하고 또 상용화될 수 있을 만한 가격, 저렴한 가격으로 제품을 좀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서 이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제가 이제 보여드릴 영상은 이 그러니까 자율 작업을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이 트랙터나 작업기가 이제 자동화되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와 함께 가장 중요한 이슈들이 요즘에 내연기관이 아니라 전기구동 트랙터 개발입니다. 그리고 전기구동으로 트랙터가 개발이 되게 되면 이 시스템 자체가 자동화되기 때문에 이런 자율주행 기능들이 연계돼서 활용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모나치라고 하는 미국계 회사에서 전기구동 트랙터를 개발을 하면서 자율주행 기능까지 연계된 그런 트랙터를 상용화했습니다. 그래서 이에 관한 자료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Monarch tractor is the world's best tractor. And it's the best tractor because it's electric, because it has automation capabilities, because of the incredible amount of data it can pull, and because it fundamentally changes farmers' economics, allowing them to be more profitable. Monarch Tractor is that bridge that we can now cross and leave behind the conventional world and move forward in the beyond organic world. Our tractor does everything your existing tractor does, and it allows you to start saving dollars and cents every hour you use our tractor. We're going to elevate your job from a tractor driver to a fleet manager. Your existing implement that you've been using for 20 plus years now is smarter and more sustainable just by attaching it to our tractor. It's the combination of a conventional tractor, the utility of an ATV to pull tools and other needed supplies out into the field. It has the utility of a genset. Pure electrification will reduce tractors' cost by $45 a day. From a profitability standpoint, it's a slam dunk. This is something that is bigger than just your farm too. This is about sustainability at a planet level. This isn't feel-good sustainability for sustainability's sake. These are using sustainable technologies to make farmers more profitable. So if you want to fundamentally improve your economics, go electric. The future of farming will be bright. The future of farming will be beyond organic, and it's an exciting time to get into agriculture. And we're really happy and we're really proud of what we've been able to produce here at Monarch Tractor, and we cannot wait to share this product with you. 네, 최근에 그 농기계, 그중에서 특히 트랙터 쪽에서 기술 개발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 중에 두 가지가, 하나는 전동화, 전기구동 트랙터를 개발하는 것 쪽이 되겠고요. 하나는 이 완전 자율주행, 자율주행 레벨 3에 해당되는 기술들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이슈입니다. 그 모나치에서 개발된 이 전기구동 트랙터는 이 두 가지가 다 접목된 기술로서 아주 혁신적인 제품으로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모나치에서 개발된 트랙터는 보시는 것처럼 약 한 40마력급으로 되어 있고요. 보통 한 10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져 있는데요. 주로 이제 이 트랙터는 이제 경부화 작업, 주로 이제 고부화 작업이 아니라 경부화 작업, 운반이나 방제, 그리고 뭐 이런 모니터링 같은 작업들을 주로 하기 때문에 최대 한 10시간까지 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격은 그냥 시작가가 한 58,000불부터 시작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좀 가격이 좀 비싼 편이긴 합니다만, 뭐 정부 보조금을 통해서 좀 상대적으로 좀 저렴한 가격에 아마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좀 보여드릴 트랙터는 결국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자율주행 4단계까지 가게 되면 무인 트랙터가 될 텐데요. 이 무인 트랙터라는 말이 사실은 반대로 좀 다르게 생각을 해보면 로봇 트랙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봇에 가까운 형태의 트랙터의 개념이 지금 시제품이 좀 나와 있는 제품이 있어서 이 제품에 대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트랙터 무인 주행이 가능한 트랙터까지 좀 보여드렸고요. 결국은 현재 기술들이 지금 개발되고 있는 상황을 봤을 땐 가까운 미래에 이러한 제품들이 실제로 사용화 돼서 농민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은 이런 무인 자율주행 트랙터들이 좀 상용화되고 기술이 개발되고 있는 이유는 농업 분야가 아직도 그 노동력에 좀 크게 의존하고 있고 상당히 힘든 일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부분을 이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극복하고 쉽게 좀 일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기 위해서 관련 기술들이나 제품들이 상용화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상 그 앞에서 보여드린 엑스시드 트랙터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고요. 아직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디젤 엔진을 활용을 해서 제품이 좀 개발된 상태이고 향후 아마 전기 구동으로도 해서 제품을 개발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상 준비한 내용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